그거 아세요? 선교지에 세워진 한인교회들은요, 설립 초기부터 선교에 대해서 마음문을 열고 시작을 해요. 거기서 자라는 2세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나 브라질에서 자라는 2세들을 보면요, 얘네들은 어려서부터 선교지에서 자신이 그 땅 가운데 부르심을 입었고 이 땅의 거민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라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그 현지어로 교육을 받지만 또 한국말을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자기 아이덴티티가 어딘지를, 그 자기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나는 현지에 완전히 동화될 수 없다. 그런 데서는 주로 시민권을 잘 안 주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초부터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지만 그 사회를 이해하고 그 사회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것들을 배우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선교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단기팀들이 오면 같이 협력해서 참 귀한 사역들을 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선진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굉장히 맥을 못 주고 뭐랄까, 위축돼 있어요. 많은 경우 위축돼 있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경험해봐서 알아요.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아이들이요, 한국어를 빨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영어권에 동화되고 싶은데 대학 가서 보니까 동화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벽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해요. 그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가 굉장히 커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엄마, 아빠가 한국말을 하고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는데 한계를 가지고 들어가요. 여기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녀도요,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요, 이렇게, 교회 학교 같은 걸 하면요, 이제 미국에서 대학 다니는 우리 그 한국 1.5세나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그럴 때 영어가 서툴잖아요? 애들이 무시해요. 그런 거 모르세요? 그런 거 경험 없으세요, 혹시? 이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요, 제가, 인디안 지역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영어를, 이렇게 뭘 이제 설명을 하다가 표현을 조금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토스 오버라고 해야 되는데, 토스 업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한 말이 틀렸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떻게 제가 표현한 방식대로 반응해 줄지를 가지고 막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차이구나. 한국 애들 같으면 선생님 제가 틀렸구나 무시했을 텐데.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았는지 아세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 시각을 가지고 부모님을 봐요. 그래서 얘들이 엄마 아빠가 남들 앞에서 영어하는 거 진짜 싫어해요. 엄마 아빠 발음을 못 견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영어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너만은 그러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왔었기 때문에 그래요. 딴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의 한인교회네.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고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 후대에는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지만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기에 가나안 땅은요 메소포타미아나 하란 지역에 비해서 훨씬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살던 땅이었어요. 노아의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가 하체 벗고 자는 걸 보고서는 비웃다가 아버지가 노여워하면서 저주를 할 때 누굴 저주하죠? 함이 아닌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었어요. 그 저주받은 자가 가서 자손을 낳고 살았던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부르실 때 네가 복을 찾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복의 근원이 돼서 복이 없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셨어요. 복이 없는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복에 관심들이 많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복이 어디에 몰려있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곳들을 결정해 오셨는지,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 가운데 그 한국의 어느 집안이나 촌에서 사셨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 그 마을에서는 소원이 뭐예요? 애들 어떻게 도회지로 나가서 교육하는가. 왜? 도회지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회지로. 그런데 도회지에서 이제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니면 그 다음에는 아유 기왕이면 서울이 복이 있다는데 서울로 보내자. 서울로 갑니다. 그죠? 서울 중에서도 그래도 거주 지역 중에는 강남이 학군도 좋고 복이 있다는데 강남으로. 근데 이제 강남 갖고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제 미국이라는 땅이 있어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낫지. 영어도 배울 수 있잖아. 자, 미국으로 보내자. 근데 미국으로 보낼 때 미국 중에서도 어디예요? 복이 있는 곳. 저기 캘리포니아나 저기 이제 동부 지역. 근데 거기 아쉽게 모자라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다음 옵션을 찾다가 이제 텍사스를 찾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 먼저 갔다가 여기서 안 되겠다 해서 이곳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텍사스 중에서도 기왕이면 주도고 그 다음에 교육의 도시 오스틴이 낫지. 그래, 이 정도면 살만해. 그렇게 하고 오스틴으로 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스틴에 와서도 뭐 보세요? 어디가 학군이 좋은가? 그죠? 학군 좋은 데로 가시죠? 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고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왜 오셨어요? 뭔가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개 중에 어떤 분들은 이민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 한국의 친구들한테 얘기 들으니까 한국에 내 친구는 빌딩도 사고 뭐도 사고 그랬대는데 하나님 없어 뭐 했는가? 뭐 했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말이야 우리 애들은 미국에서 좋은 대학들을 다 나왔어. 여러분들 여기 특히 유학 오신 분들 뭐 때문에 오셨어요?